안녕하세요. 국토부 주거복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국내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지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물에서 저희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하자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하자 소송을 하는데 후불제라서 마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하자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건물에 있는 하자 내용들을 리스트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하자 소송을 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많이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 소송을 하시게 되면 후불제라 하더라도 후불제라 하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하셨다 해도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 하자 소송은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시는데 그 안전 진단 비용, 그리고 승소 비용. 승소 비용은 뭐 건물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20-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포함했을 때 뭐 한 30-40% 정도는 여러분들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차감되셔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40%를 당연히 돈을 받아서 뭐 후불로 했으니까 줘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승소를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하자 소송에 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또 뭐 네이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매스컴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고스란히 보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뭐 폐업을 하거나 또는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하자 소송을 진행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후불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건 아닙니다. 승소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이 비용을 지불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불을 못 하시는 경우에 비용이 없으시니까 그때 가면 세대당 뭐 수백만 원을 내셔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실 수 있는데 건물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갑작스럽게 우리는 돈을 받아야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못 받았는데 뭐 일정 기간은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건축주나 시공사가 이 하자 폐소의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내셔야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매스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우리 건물 상황에 맞는 건지를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건물의 경우에 이제 어떤 하자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 여기 캐노피가 안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 물이 그대로 들어간다. 또는 뭐 이제 이걸로 인해서 2차 하자가 자꾸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의 기준을 좀 먼저 한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이제 오시공 미시공이라는 이제 그 부분은 국한해서 하자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를 통해서 보통 하자 판정을 받을 때에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번째 로고 없는 중앙 현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이제 요 부분들, 캐노피 미설치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중공허가 서류 도면에 보면은 아마 이게 캐노피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불편사항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공허가 서류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에 준공허가 서류 뭐 도면에 요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또는 이로 인해서 되게 막심한 중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예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입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상 하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 요것도 이제 문제다라고 해서 건설사들이 또는 뭐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곳들에서 뭐 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로 인해서 하자로 받기 어렵다. 자, 두 번째는 또 여기 보시면 로고 없는 외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로고가 만약에 준공 도면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하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요게 꼭 없다라고 해서 하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항 보니까요. 각 세대 복층에 보면은 뭐 통신 요거 같습니다. 요거에 보면 이렇게 전선이 노출되어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자로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비용 처리적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또 하자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건 간단하게 수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각 로고 없는 중앙 현관, 여기 중앙 현관인가 봐요. 로고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하고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하자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면을 확인하셨을 때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자 인정은 못 받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층 필로티. 요거 이제 1층 필로티죠. 요 필로티 부분을 보면 천장에 전선 노출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거 해주면 되죠. 이건 우리가 해줄게요 라고 하면 또 누락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큰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하 1층부터 3층 배관 결로에 물 떨어짐, 그 다음에 주차장 외벽이 뚫려 있고 곰팡이가 발생. 자, 이 부분, 자, 벽이 뚫려 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이건 누수도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자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아까 말씀드린 1층부터 3층 배관 결로로 물이 떨어짐.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멍이 요즘 보이는 배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떨어지는 거냐, 또는 이 배관을 물을 타고서 떨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하자라고 내가 접수를 하게 됐을 때에 상대방이 반박을 했을 경우,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경우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반박도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반드시 시공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게 물을 타고 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반박 준비 자료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벽에 곰팡이 발생.
자, 이 외벽에 곰팡이 발생은요, 이게 왜 곰팡이가 발생이 되는지, 습기가 차는 건지,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것 또한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답변을,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증빙 자료, 답변이라는 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근거 자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래 이래서 이거 하자 같아요. 이건 객관적일 수가 없고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하자 안전진단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게 뭐 하자다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연히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하자 내용 때문에 첫 번째, 캐노피 미설치, 이거는 하자가 안 될 확률이 높다. 외벽에 로고가 없다, 이것도 안 될 확률이 높다. 통신 뭐 노출되어 있는 거, 줄 노출되어 있는 거, 이것도 이 세 가지도 금방 뭐 시공사 입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볼 때 제일 중대하게 보이는 거는 배관, 이 지금 주차 외벽에 벽이 뚫려서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관 결로에서 물 떨어진다는 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한다, 그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인다,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는 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지만이 소송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시공사나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하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저희는 뭐 하자 소송까지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 건축주나 시공사가 이런 하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 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지만 이런 사안 가지고서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셔서 하자 소송을 이거 이 정도 하자로 해도 될까? 이 정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자일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너무 길면 또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어도 질문을 하시고 하실 때에는 저희 그 유튜브 구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